임플란트 재수술은 시기를 어떻게 정하나요? 너무 늦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방치하게 되면 좀 수술이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네,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네.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우리가 계획하는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네네. 경우에는 나는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재치료를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좀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나 조직 손상을 방치한 채로 지내다 보면 그 염증이 더 커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치료의 시기를 너무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후에 우리 치료의 예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임플란트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고령자분들도 가능한 일인가요? 네, 임플란트 시술도 그렇고 임플란트 재수술도 그렇고 나이 자체는 제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좀 연세가 있는 분들 또 임플란트 수술 또 임플란트 재수술을 치료받고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나이 자체가 제약이라기보다는 네. 전신 건강 상태, 네. 네, 그리고 구강의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더라도 조절이 잘 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환경이 된다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포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 자체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고령의 환자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70대 환자분이셨는데 네. 이전에 위아래를 다 임플란트로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위에는 사용하는 게 큰 불편이 없고 검사를 통해서도 큰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이제 아래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염증과 조직 손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가 정상적으로 잇몸뼈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이 되는 경우에는 힘을 줘서 빼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가 네. 않는 게 정상적인 임플란트인데 네. 이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 네, 손쉽게 그냥 저렇게 한 번에 네. 네, 다 빼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저 망가진 아래 임플란트들을 제거하고 염증 조직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인공뼈 이식과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아래도 네, 다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 시술 전에 아래 임플란트의 염증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네, 치료 결과에는 아주 만족을 하셨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의 회복 기간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히나 인공뼈 이식이 포함되거나 네. 다른 연조직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말씀드리고요. 평균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환자의 개개인의 어떤 전신 건강 상태나 구강 상태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보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기간 또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후에 운동이나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한다면 네. 재수술 이후에 한 이틀, 3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요? 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오. 운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좀 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뼈 이식이나 네. 이런 추가적인 광범위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지혈 문제나 이런 것도 상처의 치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술 직후에는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8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고령이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치료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셨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입안 사진을 보시면 밑에 임플란트 금속 나사가 이렇게 잇몸 밖으로 다 드러나 어머, 있는 걸 어머,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금속 나사는 잇몸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네, 상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술했을 때는 네. 저 나사 부분이 잇몸 뼈에 이렇게 단단하게 충분히 감싸져 있었을 텐데 네.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아, 나사가 이제 잇몸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염증이 퍼지고 심해지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아쉽지가 않으셨고 네. 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긴 했지만 네, 심하지 않았고 방치하셨구나. 네, 그리고 재치료를 하기에 이제 연세가 좀 네, 많으셨으니까 또 무서우시죠? 네, 그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미루고 미루다가 네,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치료 결과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임플란트로 치료를 했고요. 네. 이전 술전 사진을 보시면 이미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하셨던 상황인데 네.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 10몇 개를 싹 다 제거하고 다시 치료하는 거는 환자도 또 술자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디지털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임플란트들만 제거하고 또 나머지 임플란트들과 새로 시술할 임플란트들의 어떤 적절한 위치나 이런 것들 개수를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환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치료 결과에 아주 만족하셨고 지금도 식사도 잘 하시고 네. 네,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사례입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후에 다시 실패할 수도 있나요? 이런 걱정을 남겨주셨는데, 끔찍한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재수술을 한 이후에 또 실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의 재료,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 또 수명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한번 문제가 생겼던 부위에 다시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또 구강 관리, 네. 그리고 뭐 임플란트나 잇몸에 좋지 않은 습관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이 되겠죠. 맞네요. 네, 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 임플란트 재수술 이후에도 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임플란트 재수술 이후에 다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 후에도 임플란트 수명이 있나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임플란트에도 수명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쓸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면 특정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임플란트를 10년, 20년, 30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수술 이후의 임플란트 수명은 우리가 처음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명과 재수술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의 결과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명이 더 짧거나 더 그렇죠. 길어지거나 아닌 하는 건 거죠. 아니고요.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해놓고 시술을 받고 오랜 시간 탈 없이 잘 쓰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네. 관리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위에 임플란트를 한 개를 이제 시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 단계의 치료를 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군데군데 빠지면서 네. 저 하나 해놓은 임플란트에 이제 계속 씹는 힘이 집중이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씹는 힘을 전체 치아가 나눠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저 임플란트 하나에 힘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러지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교체를 하면 되는데 네.
잇몸 뼈에 고정되어 있는 뿌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빼내고 네. 다시 시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가 부러졌고 나머지 치아도 흔들리고 염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네. 치료 결과를 보시면 네, 남아있는 치아 중에 그래도 살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치료를 해서 살려서 네. 보존을 했고 네. 네, 부러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인공뼈 이식과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행을 해서 네, 전체 임플란트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에 아주 만족하셨고 네, 지금도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치과에 찾아주시는 네,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임플란트가 처음이시든 아니면 재수술이시든 꼭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재용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